자, 이번은 뭐냐면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 특히 이제 물질 대사 중에 우리가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화작용 중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관계의 통합작용으로 수능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네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비슷한 유형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내신에서 학교별로는 니네 이 과정이 사실은 중학교 과정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날 거야. 소화기관계, 순환기관계, 호흡기관계, 배설기관계. 그걸 다 일일이 중학교식으로 다 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정리를 해야 돼. 이게 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자고. 기관계의 통합 과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 시간에 이제 이것도 생명과학 2에 나와. 이렇게 표현해 볼까? 동물의 구성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 세포 배웠잖아. 세포, 그 다음에 세포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걸 조직이라 그래. 그래서 그 조직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관계로 연결이 되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이 기관계라고 하는 애가 존재한다. 이 기관계가 뭐냐면 니네 이제 종합병원 갈 일이 없죠. 안 가는 게 좋죠.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종합병원에 가면 과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소화기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혈관, 순환기관계가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허파, 호흡기관계, 기관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장, 콩팥이라 그러죠. 배설기관계.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내분비기관계, 뭐 내분비기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이거가 그냥 하나로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린 그걸 갖다가 기관계의 통합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동물의 구성체계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식물도 한번 해볼까?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세포부터 출발하면 조직이 있고요. 조직계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개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계라고 하는 특이한 애가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주로 기본 조직계, 뭐 관다발 조직계, 뭐 이런 종류들이 쭉 있다. 여기 이제 기관은 우리 알고 있는 뭐 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있죠? 열매, 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이죠. 그런 게 합쳐져서 개체가 된다. 뭐 이 정도? 우린 이 기관계, 동물을 배우는 거니까 지금 동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제 동물 생체를 갖다 이렇게 모식도를 그려볼게. 이게 이제 개체라고 해봐.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니? 음식물을 먹잖아. 또는 뭐 영양분이라고 얘기할까? 영양분? 요거를 먹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들어와? 소화기관계로 들어오는 거죠. 소화기관계에서 얘가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어떻게 된다? 소장의 융털에서 이걸 흡수한다고. 흡수하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 혈액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 순환기관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심장까지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로 이제 우리 뭐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영양분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영양소라고 할게. 영양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호흡기관계가 있다는 것이지. 호흡기관계에서는 주로 이제 폐죠, 폐. 허파. 허파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뭐가 빠져나와? CO2 빠져나가고 뭐도 빠져나가니? H2 이렇게 해죠. 너네 비닐봉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후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돼? 아니면 안경 같은 거 닦을 때 하 하면은 입김이 생기지. 우리가 숨 쉴 때 입김이 나간다고 거기에 수증기가 있어. 수증기도 나와.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셔가지고 이런 애들을 노폐물로 끄집어내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혈액을 타고 이제 허파에 모세혈관이 잔뜩 있다고. 그럼 그 모세혈관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산소가 이 순환기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조직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조직세포에다 이제 뭐예요?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시켜주는 거야. 조직세포 안에 누가 들어있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고.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를 하는 거죠. 이화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낸 애가 이제 어떻게 된다? 혈관을 타고 여기서 이제 나쁜 애들 이산화탄소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노폐물 버리겠지. 이렇게 버릴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혈관을 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산화탄소는 호흡기관을 타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있니? 여기에 이제 배설기관계가 있는 거야. 배설기관계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니? 콩팥이야. 그 다음에 누구 있죠? 땀샘. 땀으로도 나가거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얘네들 노폐물을 일로 보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어때? 요소의 형태로 버리더라는 거지. CO, NH2의 2더라. CO가 대문자여야 돼. 이렇게 일산화탄소. 이렇게 된다. 요소로 버리는 과정. 우린 이걸 배설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 배설. 물론 이제 오줌도 같이 나가니까 물도 같이 나가겠지. 이 요소가 만들어질 때 여기 CO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암모니아가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암모니아가 간에서 어떻게 된다? NH3가 CO, NH2의 2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니? CO2가 들어가는 거야. 얘 두 분자랑. 그러니까 여기도 CO2가 사실은 들어가는 거야. 자세히 얘기하면. 요소가 만들어질 때 이산화탄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기로도 나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 혈관 타고 콩팥에 가. 이거 원래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간에서 독성이 없는 요소로 만들어진 다음에 혈관을 타고 어디로?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니네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림 그려주고 이런 것도 잘 A라고 주고 이거 B라고 주고 그래놓고 이제 보기에 힌트를 주면서 이게 호흡기관인지 이게 배설기관인지 그 다음에 이게 이산화탄소인지 이게 물인지 이걸 결정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어디예요? 조직세포에서 뭐도 만들어지지? ATP 합성되는 것도 기억을 해놔야지.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이제 수능형으로 했을 때는 이 단원에서 딱 한 문제 나오는 거야. 꼭 나오는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신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각각의 기관계에 대한 얘기를 어쨌든 그래도 간략하게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내용이 되게 많잖아. 그래도 한 번은 훑고 지나가야 된다.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린 다 수업은 해본 거야. 다 끝난 거야. 생명과학 1의 굵직한 선으로 봤을 땐 끝난 건데 우리 이제 내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노트에는 적혀져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소화기관계. 그러면 소화의 정의를 우리 소화를 뭐라 그러죠? 다이제스트? 이렇게 소화. 니네 과자 중에 다이제스티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다이제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소화가 잘 되는 뭐 이런 의미야, 그죠? 다이제스티브. 그래서 다이제스션 소화예요. 소화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영양소가 있는데 영양분, 영양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죠. 음식물을 이렇게 먹었을 때 소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예요? 세포막을 통해서
흡수 가능한 크기로 잘게 쪼개지는 게 소화의 정확한 의의다. 여기에 누가 작용해야 돼? 효소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효소? 소화 효소. 뭐뭐 있어? 아밀레이즈, 펩티데이즈, 뭐 트립신, 뭐 트립시노젠, 또 뭐 있어요? 뭐 많이 있지. 엄청나게 많은 소화 요소들이 있다. 이런 걸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한다. 사실은 물리적 소화도 있어. 물리적 소화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저작작용. 이빨로 아그작아그작 씹죠. 그래서 잘게 깨물어 가지고 선생님 막내 아들이 되게 잘게 깨물어요. 그래서 먹을 거 주면 아그작아그작 씹는 소리가 되게 맛있게 먹어. 강아지야. 3살짜리 강아지인데 뭐 주면 아그작아그작 막 씹는 소리가 되게 하여튼 귀여워. 걔 그렇게 쪼개는 거는 잘게 쪼개서 표면적을 넓히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화학적인 소화를 할 때 소화액이 표면에 골고루 묻어가지고 더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화는 다 물리적 소화, 대표적인 게 저작작용, 우리가 이제 뭐 혼합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소화. 이 화학적 소화는 누가 관여를 해? 효소가 관여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물리적이 됐던 화학적이 됐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게 쪼개진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크기까지 가야 돼? 세포막에서 흡수가는 어느 세포막? 소장의 융털에 있는. 그래서 암죽관에 흡수되고 모세혈관에 흡수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게 이제 뭘로 돼야 돼? 포도당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또 뭐 있지?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세포막으로 흡수하는 크기야. 그 전에는 이제 물리적 잘게 쪼개는 거. 얘는 뭐야? 주로 표면적을 넓히는 효과지. 이런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소화기관계의 소화의 전 과정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기관별로 한번 본다 그러면 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입에서 모든 소화기관은 물리적인 소화, 화학적인 소화가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만 생각해봐. 입은 어떻게 돼? 입에 이빨로 아그작아그작. 니네 이빨이 하는 역할 다 다르잖아. 앞니빨은 뭔가 자르고, 송곳니는 이렇게 찢고, 어금니는 갈지어. 맷돌처럼. 그래서 음식물들을 어쨌든 잘게 쪼개는 거야. 그렇게 잘게 쪼개놓으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침이 분비가 되지. 침 속에 뭐가 들어있어?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 그럼 입안에서는 일단은 뭐가? 탄수화물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입안에 밥알이나 빵을 이렇게 굴리면 달달한 맛이 나는 거야. 엿당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잘게 쪼개갖고 집어넣는 거야. 그럼 윗속에서는 이제 뭐가 일어나? 위산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는 소화가 못 돼. 주로 단백질만 소화돼. 고기 같은 애들. 그러니까 입에서 고기 다 찢어서 넣었잖아. 그러면 이제 위에 가갖고 펩신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일단 뭐 폴리펩타이드 같은 걸로 쪼갠다. 그리고 이제 12지장을 거치면서 이자액이 왈칵왈칵 나오는 거죠. 이자액이 최초 3대 소화 요소가 다 나오는 거야. 3대 영양소. 최종적으로는 소장 가가지고 전부 다 한다. 이거 다 하는 것도 되게 복잡한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입부터 먼저 봅시다. 입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작작용. 이제 이렇게만 써도 알겠지. 턱이 아플 때까지 씹어 먹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온다? 아밀레이스가 나온다. 근데 얘는 침 분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너네 이제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참고로 음식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작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침샘을 자극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나온다? 여기에 파로틴이라고 하는 침 분비 호르몬이 나와요. 니네 조심해야 돼. 아밀레이스는 효소야. 효소하고 호르몬은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먼저 파로틴이 나온다고. 파로틴이 분비가 되면 음식물의 자극에 의해서 또는 시각적인 정보나 후각적인 정보로 음식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뇌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야. 파로틴이 분비되면 이 파로틴이 조직으로 들어가. 이게 호르몬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야. 분비가 되면 이게 혈액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요. 심장에서 왈칵하면 엄청 빠르게 혀 밑바닥 있는 부분에 다 자극을 준다. 그러면 침샘이 확 자극이 돼. 너네 좀 배고플 때나 이럴 때 보면 갑자기 침샘이 확 저기 하면 침이 나올 때 보면 심지어는 아프지. 그럴 때 못 느껴봤니?
배 많이 고프고 그럴 때 밥 같은 거 먹을 때 갑자기 침샘이 아픈 정도로 막 침이 확 고일 때가 있어. 그럴 때 있다고요. 그런 작동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효소가 나오는 곳은 대부분 호르몬도 같이 나온다. 이 호르몬이 나오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여기를 내분비선이라 그래. 또는 샘이라 그러지. 효소가 나오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외분비샘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관이 있어. 그래서 눈물샘, 침샘 이런 건 다 관이 있어. 니네 거울 한번 봐봐. 이렇게 구멍 2개 뻥뻥 뚫려 있을걸? 눈물 나오는데 그 관이 있다고. 근데 호르몬 나오는 데는 관이 없어. 그냥 조직으로 쫙. 그러다 보니까 혈액으로 녹아갖고 온몸을 도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먼저 작용을 해서 침분비를 하게 되면 침분비에 아밀레이즈가 들어있다. 이 아밀레이즈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먹은 밥이나 빵이나 이걸 갖다 얘가 작동을 해갖고 여기에 이제 뭐야? 엿당, 덱스트린, 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탄수화물이 덩치가 되게 크거든. 이게 쪼개지면서 얘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야. 얘 우리 뭐라 그러죠? 이당류, 당이 2개 있는 거 아직 흡수가 못 되는 크기야. 꽤 큰 거예요. 얘 어떻게 돼 있어? 엿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으로 구성돼 있잖아. 소장해서 쪼개져야 돼. 그 다음에 덩치가 큰 덱스트린, 얘 아직 분해 안 된 애야. 조금 잘게 쪼개진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물이 나오죠. 이 과정이다.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태인이 짜장면 몇 분 만에 먹냐? 남학생들 가끔 이제 시험 대비 기간에 짜장면 사주면요, 한 3젓가락이면 없어져 버려. 여학생들 어떻게 먹어? 그래도 선생님 앞이니까 좀 이쁘게 먹어야 되잖아. 딱 끊고 또 끊어서 또 휴지 하나 들고 입 닦아가면서 막 이렇게 먹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딱 먹고 난 결과가 정말 깨끗해. 무슨 소가 강아지가 혓바닥으로 다 핥아놓은 것 같아. 그렇게 깨끗하게 먹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국물이 흥건하게 나와. 짜장면 먹을 때 국물 생기지 않냐? 생기지. 남학생들 잘 안 생깁니다. 왜 그래? 남학생들 면치기를 잘하거든. 그냥 한번 딱 찝으면. 근데 여학생들은 다 못 먹어. 그래. 한번 찝어서 하면 입에서 끊어갖고 낸다고. 침이 묻어 나와요. 니네 그 짜장면 만들 때 이 넣는 녹말풀이 있다고. 끈적끈적하게 만든. 그 녹말이 이거거든. 근데 우리 여학생들은 거기다가 침을 묻힌 젓가락질한 그걸로 비비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 생기는 거야. 뭐 국물 만들어서 밥 말아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국물이 생겨.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녹말이 반응을 해갖고 거기서 침이 들어가죠. 아밀레이즈가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국물이 흥건하게 돼. 여지없어. 여학생들 중에 좀 먹성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원샷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끊어가지고 비비다 보니까 반응이 일어나서 국물이 흥건하게 생긴다. 그러니까 국물 안 생기게 먹으려면 이렇게 들어갖고 먹은 거는 계속 먹어버려야 돼. 이걸 끊어갖고 내려놔서 이렇게 비비면 국물이 생긴다. 그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입에서는 주로 이제 뭐를 한다? 이 탄수화물이 반응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저작작용이지. 야, 비계덩어리도 먹을 거 아니야. 살코기도 먹을 거 아니야. 지방이나 단백질은 잘게 쪼개는 역할만 하는 거야. 입에서는 반응할 수 있는 효소는 없어. 이렇게 해서 입에서 반응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가 있죠. 위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위가 좀 크네요. 위대한 사람이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분문이라고 있어. 여기를 우리는 유문이라 그래. 이거 관략근이야. 관략근 뭔지 알죠? 이렇게 딱 잡는 거. 니네 똥꼬에만 관략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관략근 되게 많아.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위아래가 관략근이 있어. 이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니네 관략근 눈꺼풀 이것도 관략근이야. 눈 떴다 감았다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찡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입도 관략근이야. 입 이렇게 니네 뽀뽀할 때 하고 내밀잖아. 오므렸다 필다 할 수 있잖아. 이런 거라고. 입안에다 물 가득 넣고 막으면은 물 안 새잖아. 확 열면 물 탁 새잖아. 이런 거랑 똑같아. 그게 관략근이거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어. 니네. 요쪽에도. 혈관. 모세혈관에 관략근이 있다. 그 관략근이 강한 사람이 포크페이스가 많아. 그래서 열받아도 그걸 딱 닫고 있으면 얼굴 색깔이 안 변해. 근데 관략근이 약한 사람들 어때요? 조금 화내도 막 얼굴 뻘개지는 사람 있지. 그럼 연습해야 돼. 그 사람. 관략근 관리를 해야 돼요. 사회생활 잘하려면 나중에 뭐 고참이나 선배가 뭐라고 하는데 얼굴 뻘개갖고 막 덤비면은
사회생활하는데 힘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관략근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얼굴 표정 안 변하는 사람들, 이런 얼굴 색깔도 잘 안 변해, 이런 사람들 요 관략근이 되게 센 사람들이야. 그래서 술자리에서 술 먹어보면 알아요. 얼굴, 물론 해독력이 떨어져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관략근에 문제가 있어서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활달해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얼굴로 막 쏠리는 거, 얼굴이 막 터져 나올 것처럼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그렇다. 어쨌든 그런 우리 몸의 관략근들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 분문하고 유문도 그런 종류다. 분문이 관략근이 약하면 자기 전에 이제 많이 먹고 자거나 그러면 많이 먹었는데 졸리죠. 그리고 옆으로 누우면 좀 더러운 얘기인데 먹은 게 이게 뭐야? 니네 알고 많이 들어봤지? 역류성 식도염이야. 이게 위산이 여기 하고 식도가 삭는 거야. 그래갖고 뭐 여기 타는 듯한 막 고통이 오죠. 어떻게 해야 돼? 개비스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죠?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문이 꽉 잡아주는데 사실은 이제 위가 비어 있을 때 음식물이 이제 넘겼을 때 일로 지나간다고. 분문을 지나갈 때 또 여기도 뭐가 나온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도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유액 분비 촉진 호르몬이 나와요. 니네가 중학교 때도 이런 거는 안 봤을 거야. 이것도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 몸에는 내분비샘하고 외분비샘이 거의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호르몬이 그 작용을 해갖고 효소를 나오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분비되면 자, 호르몬은 호르몬이거든. 호르몬은 아까 어디로 분비한다 그랬어? 조직이나 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혈관으로 분비한다. 그러면 얘 호르몬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혈관에다 분비하잖아. 조직에다 분비하면 일단 혈관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 심장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야. 엄청 빠르잖아. 심장에서 한번 딱 하면 확 퍼져. 그래서 이 가스트린이라는 물질이 위 전면부의 혈관에 다 작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효율적이냐. 뭘 하는 건데 위액 분비 촉진. 그러니까 위액이 위 전면부에서 왈칵왈칵 나오는 거야. 만약에 가스트린이 여기서만 작동한다면 위액이 여기서만 나오겠잖아. 효율적이지 않지. 우리 몸이 엄청나요. 누가 만들었는지 엄청난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호르몬이 먼저 작동을 해서 심장으로 가니까 심장에서 위 전면부에 다 자극을 하게 만들어서 위 전면부에서 위액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위액에서는 이제 뭐야? 위는 주세포가 있고 부세포가 있거든. 이제 이 주세포에서 위벽의 주세포에서 뭐야?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뭐로 되냐면 펩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뭐뭐뭐뭐 노젠이면 아직 비활성화된 상태로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음식물 넘어왔다고 그래갖고 바로 나와버리면 위벽이 상해요. 얘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위벽도 단백질이거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 그죠? 우리도 이제 언젠간 한번 죽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 곡기를 끊으셨어. 음식을 못 먹는 거야. 곡기를 끊으셨어.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이제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제 먹는 걸 못 먹어요. 못 넘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몸 안에서 위에서 위액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자체를 소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금방 부패가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가 썩어요. 삭는 거야. 소장이든 대장이든 위든 전부 다 소화액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자체들을 다 그냥 그래서 여기가 제일 먼저 썩는 거야. 그래서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거야. 죽으면. 그런 내용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뭔가 껄떡거리잖아. 뭔가 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먹으면 이제 음식이 소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화된다. 그러니까 이 노젠으로 나오는 거는 위벽이 손상되는 걸 막는 거야. 여기에 이거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니네 뮤신이란 물질도 나온다고.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어. 니네 마 알아? 마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거지. 그게 뮤신 성분이거든. 그래서 마가 위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성분들하고 같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에 HCl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부세포에서 바로 HCl이라고 하는 염산이 분비가 된다. 이게 pH 2의 강산이죠. 얘는 소화효소가 아니야. 그런데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균을 죽이더라. 살균 작용. 그 다음에 썩는 걸 막아요. 부패 방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좀 웬만한 거 상한 거 먹어도 괜찮아요. 뭐 아주 독성이 있거나 거기에 뭐 무슨 뭐죠? 그 무슨 살모넬라균 뭐 이런 식중독균들 제외하고는 웬만한 세균들은 저기서 다 살균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먹어도 돼. 이제 요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TV에서 자주 등장하던데 뭐예요? 유통기한. 유통기한. 선생님도 이제 과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나도 이제 그 유통기한은 그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의 기한이야. 근데 섭취할 수 먹을 수 있는 거는 더 길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이제 그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병원비가 더 든다 그래갖고 우유 같은 거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버리자고 막 얘기하잖아. 먹어도 돼. 우유 1개월 넘어도 먹어도 돼요. 냉장고에 계속 있으면. 그게 균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너네 뭐 대학교 들어가면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하는데 편의점 보면 그 유통기한 딱 끝나면은 그거 이제 싸게 팔던지 아니면은 다 처리하잖아. 그 외국에는 그런 거 주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노숙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 없어. 왜냐면 적당히 상하지 않은 거기도 하고 적당히 상해도 우리 위 속에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그랬을 경우에 탈이 나는 거야. 그런 거다. 그래서 유통기한은 상품으로서 파는 거에 문제가 없는 기한인 거지 섭취하는 기한은 훨씬 그 뒤로도 길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난 거는 냉장고에 있었다 그러면 괜찮아 먹어도. 또 그것도 과학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또 집에 가서 엄마가 버리라 그러는데 부득불막 또 엄마랑 싸우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몰래 먹어.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얘가 살균작용 부패 방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염산 때문에 윗속에서는 웬만한 균은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암을 일으키는 그 유명한 균이 있죠. 뭐라 그러니? 혹시 들어봤니? 이렇게 생겼어. 꼬리가 달려있어. 쥐 마셜 박사라고 하는 뭐 광고에 나오잖아요. 무슨 쥐지 프로젝트인가 뭐 나오잖아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그러니까 그 균이 좋은 균인 줄 아는데 이거 나쁜 균이에요. 이 균이 위암을 유발하는 거야. 위벽에 기생하면서 살면서 기생이 아니고 거기 살면서 위염 뭐 이런 걸 일으켜갖고 나중에 위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암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게 암은 좀 가족력도 있잖아. 유전적인 거. 가족력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식습관이 잘못됐더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어때? 대가족 제도다 보니까 가운데다가 냄비에다가 이렇게 찌개 끓여갖고 거기서 같이 숟가락 푹푹 담그면서 먹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 들수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이 위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서 살아남아? 이 pH가 2인 강산에도 살아남는 애야. 그러니까 이게 꼬물꼬물 해갖고 식도까지 올라오는 거야. 나이 들면.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숟가락질 한 거를 거기다 푹 담궈갖고. 근데 얘는 또 뜨거운 데서 잘 살아. 80도 정도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린 손자들이 이제 같이 먹다가 감염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죽었는데 아들, 손자가 위암으로 죽더라는 거야. 유전적인 건 줄 알았어. 나중에 한 거 보니까 식습관의 문제였다. 요새는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 많이 없는데 니네도 혹시라도 집에서 찌개를 먹으면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앞접시 이게 일본식 문화인데 우리는 그거 따라야 돼요. 앞접시에다 덜어갖고 먹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버글버글 끓여갖고 막 먹는 게 맛은 있어. 왠지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덜어서 먹는 게 이걸 예방하는 거다. 요새 병원에 가면 이거 치료제 주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위에서 사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얘가 이 껍데기가 당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 또 뭐 지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 뭐 이런 종류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균은 껍데기가 뭘로 되어 있어?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돼 버리잖아. 그래서 얘가 죽는 거고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근데 얘가 위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당 이런 걸로 된 거야. 지방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GG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인이 위에서 살아남은 거지.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택시를 딱 탔어. 아저씨가 어디까지 갈까요? 장까지 가주세요. 웃어야 되는데 웃기라고 한 얘긴데. 자, 광고 많이 봤잖아. 유산균. 유산균이 어디까지 살아가야 돼?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잖아. 유산균은 겉껍데기가 단백질 성분으로 돼 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으면 위 속에서 죽어. 얘는 장에서 활동하는 앤데. 그러니까 얘를 살려가지고 장까지 보내야 돼. 그래서 닥터 캡슐, 그죠? 닥터 캡슐이 택시를 탔다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장까지 갈 건데요? 웃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살아남는데 그 껍데기 캡슐, 그 캡슐을 당이나 지방 같은 걸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니? 그 요구르트 먹을 때 입안에서 그 캡슐 깨트리지 말고 그냥 삼키라고 하잖아. 그러면 위를 거쳐서 윗속까지 살아남아서 장에 가면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녹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깨져가지고 유산균들이 막 살아갖고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소장 가갖고 활동을 하는 거야. 대장 가서 활동을 하는 거야.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G마셜 박사가 GG 프로젝트라고 했던 광고에 나왔던 게 그런 거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에서 살아나는 원리를 이용해서 유산균을 캡슐로 싸가지고 위에서 소화 안 되게 만들어갖고 장에 가서 깨트려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장에 가서 이제 살아있는 유산균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해서 우리가 면역력도 키우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건강식품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리는 이런 원리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세포에서 이게 나와서 이게 되는데 얘가 이게 진짜 하는 일인지 알아야죠. 무슨 일을 하냐? 단백질. 우리가 고기 덩어리를 먹었을 때 이제 잘게 쪼개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드디어 뭘로? 폴리펩타이드. 조금 더 작아진 거지. 우리 예전에는 이걸 뭐 펩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는데 덩어리가 이만한 단백질이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잘게 조금 더 중간 규모로 쪼개졌다 이런 뜻이야. 위에서는 그 정도. 위도 기계적인 소화를 해요. 어떤 작용을 하냐? 꿀럭꿀럭꿀럭. 위가 계속 꿀럭꿀럭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체류하거든. 꿀럭꿀럭해서 윗속에 죽처럼 만들어. 이거는 물리적인 소화야. 거기에 이제 펩신이 들어가가지고 단백질만 화학적인 소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갖다 여기로 넘겨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연결돼 있어? 이자가 연결이 돼 있더라.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문 반사라 그래서 유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자에서 누가 나오냐면 NaHCO3 이게 나옵니다. 얘는 pH 조절하는 애야. 왜 그러냐면 얘가 이산이 pH이기 때문에 이대로 들어가 버리면 장에서 소화가 안 돼. 소장 조건은 염기성 조건이어야 돼. pH가 한 8에서 9 정도 돼야 되거든. 그걸 조절해 주는 애가 이자에서 나오는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소다야 소다 일명. 이게 나와가지고 중화를 시키고 중화보다 더 약염기성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준다.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유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야. 뭐 거기까지는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준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해달라 그러세요. 그럼 이 부분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지장을 거쳐서 이자로 넘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자의 의의를 좀 알아야지. 이자의 핵심은 뭐냐면 최초 3대 영양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야.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한꺼번에 분해하는 거죠. 이자에서 나오는 효소가 뭐뭐 있냐면 트립시노젠이 있고 아밀레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가 있어. 이름들은 다 알지. 니네 노젠이니까 뭐예요? 얘도 이제 뭔가 비활성화된 상태야. 그래서 트립신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세한 거는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밀레이즈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고 라이페이스는 뭐죠? 지방을 지방산 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로 바꾸는 그런 역할. 이걸 그냥 분비하는 분비기관이야. 그럼 니네 이제 나중에 수능에서 이자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지금 소화효소잖아.
소화효소니까 이건 뭐라 그래? 우리 외분비샘이라 그래. 소화효소가 나오는 거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외분비샘하고 내분비샘은 거의 같이 다닌다고. 여기 내분비샘에 누가 있냐면 랑게르 한스 섬이라는 곳이 있어. 한스 섬이라고도 하고 샘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얘는 뭐를 하는 애들이니? 혈당량을 높여주고 혈당량을 낮춰주는 혈당량에 관여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자의 의의는 자, 영양소를 분해하는 3대 영양소, 최초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요소 3가지를 다 내놓는 곳이기도 하고 내분비샘으로는 랑게란스 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가 있더라. 거기서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이 나온다. 이건 혈당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고요. 이건 나중에 배워. 혈당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12지장을 거쳐가지고 12지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pH 조절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장 가면 pH 한 8에서 9 정도 되는 약 염기성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거야. 소장에 이제 계속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소장이 한 7m, 8m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꺼내서 한 줄넘기 정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돼 있어. 소장. 니네 저기 곱창 먹니? 돼지 곱창이 그 소장일 거야 아마, 그지? 그래서 오돌토돌하게 생겼죠.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혐오 식품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부위이긴 해요. 니네가 알고 있는 소는 소곱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의 위예요. 소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위가 4개가 있어. 그래서 뭐 천엽도 있고 양도 있고 그다음 막창도 있고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진짜 창자는 그 뭐라 그래 대창이라고 하는 거. 소 대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창자고 우리가 먹는 돼지 곱창은 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 안에 사실은 그지 똥이 들어있는 거지. 똥 직전 거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손질을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다 닦아내고 나면